네, 여러분들에게 뉴욕 증시 흐름을 한 번에 보여드리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진행을 도와줄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간밤에 또 뉴욕 증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 하나씩 또 섹터별로 또 종목별로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좀 엇갈린 흐름을 보여줬죠? 맞습니다. 3대 지수에서는 나스닥 지수만 홀로 오름세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어서 바 차트와 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바 차트 또 맵부터 먼저 살펴보죠. 네, 지금 맵을 살펴보시면 지금 제 쪽에 있는 섹터들이 굉장히 빨간불을 좀 많이 켜내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네, 11개의 섹터를 바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비순환재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만 오름세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11개 섹터 중에서는 2개의 섹터만 상승세를 가져간 가운데 나머지 9개 섹터는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산업과 유틸리티 섹터가 각각 평균 1% 넘는 내림세를 가져가면서 가장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간밤에 국제유가가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주는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을 가져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지금 산업재, 그다음에 유틸리티, 그리고 소비 지금 흐름 좀 안 좋게 가져가는 것을 이제 눈에 띄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순환재만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죠. 종목별로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별로 짚어주시죠. 네, 이어서 맵에서 지금 확인을 해보시면 그래도 빵주와 마가, 대형 기술주들은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수의 하락폭을 그래도 막아냈다라는 점이 좀 이해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애플의 성적표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애플은 간밤에 1%대의 강세를 가져가면서 156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애플에 대해서는 신형 아이폰 출시, 이 행사를 언제 할 것이냐 계속해서 관련 업계들이 말이 나왔는데 결국은 애플이 공식적으로 미디어에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캘리포니아 스트리밍, 캘리포니아에서 온 소식 이런 제목으로 초대장을 보내면서 14일에 애플파크에서 이런 신형 제품 공개 행사를 열 것이다라는 입장을 공식화를 했는데요. CNBC는 여기에 대해서 아이폰 13뿐만 아니라 신형 애플워치와 에어팟도 공개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롤러블 폰 관련된 소식도 좀 나와 있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삼성의 폴더블 폰 관련 소식 전해드리면서 애플에서는 언제 이런 신기술을 적용한 휴대전화를 내놓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특허청에 롤러블 폰 기술 관련해서 특허를 14종 출원했다라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형 또 기술주들 또 좋은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기술주들 또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하죠. 페이스북도 녹색불을 켜고 있고 구글도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더 종목별로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과 구글도 모두 초록불을 켜내고 있는데 빵주 중에서 유일하게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별한 악재가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소폭의 내림세를 가져가면서 정규장에서는 300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 달에 새로운 행사를 좀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달 22일에 노트북과 태블릿 PC의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는 점 함께 전해드리면서 현재 주가와 이런 추이를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 짚어봤고요. 페이스북은 어땠나요? 네, 페이스북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페이스북도 지금 1.57% 애플보다 조금 더 탄력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정규장에서는 382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세미컨덕터죠. 네, 반도체 쪽도 함께 살펴볼 텐데 지금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좀 켜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반도체 섹터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퀄컴의 경우에는 주가가 조금 약세를 기록했는데 그래도 좋은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올해 연초에 좀 계약을 했던 것에 이어서 르노 전기차에도 칩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간밤에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이 소식이 주가에 크게 탄력을 주지는 못하면서 0.22% 내림세 속에 496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겨울을 앞두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다 보면은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있죠. 한국에서는 난방이라든지 아니면은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른다고 하는데 미국의 경우는 넷플릭스나 디즈니 이쪽이 점점 좋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OTT 관련주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이제는 방콕주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디즈니와 넷플릭스가 나란히 상승세를 가져갔는데요. 먼저 넷플릭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넷플릭스는 현재 지금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애틀랜틱 에쿼티스가 목표가를 상향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데요. 기존의 목표가 690달러에서 780달러로까지 상향을 하면서 월가 목표가의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지금 평균 목표가는 사실 615달러 선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현재가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최고 목표가가 나온 만큼 앞으로의 상승 여력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넷플릭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 어제였었죠. 저희가 또 뉴욕 증시가 휴장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9월에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 이렇게 추천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거 A주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마존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도 함께 좀 살펴보죠. 네, 아마존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이제 9월에도 계속해서 7월, 8월, 9월에 계속해서 매수 추천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우선 현재가를 확인해 보시면 소폭의 오름세 가져가면서 정규장 거래 3,509달러 선에 맞췄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월가의 목표가 평균을 확인해 보시면 목표가 평균이 4,173달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최고 목표가는 5,000달러 선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서 아마존이 계속해서 상승 여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온라인 분야에서는 새로 취임한 앤디 제시 CEO가 지금까지 아마존 웹 서비스의 책임자이기도 했고 또한 저희가 아마존 백화점 이런 소식을 전해드린 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프라인 사업 분야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하반기 전망도 밝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아마존 주가 계속해서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에도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계속해서 녹색불 켜고 있는 게 바로 애플보다 더 진한 녹색을 켜고 있죠. 넷플릭스에 이어서 테슬라 주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2% 넘는 강세를 가져가면서 굉장히 싱그러운 연두색 그린라이트를 켜내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75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중국의 차량 슈퍼 충전기 생산 시설을 준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슈퍼 충전기가 뭔지 저도 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차량을 충전하는 시간을 15분 미만으로 줄이는 그런 충전기라고 합니다. 또한 이 시설에서는 연간 10,000대가 넘는 수준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되면서 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또한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가 테슬라에 대해서 2025년 목표가를 3,000달러로까지 제시를 하면서 역시 주가가 탄력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앞서서 우리 섹터들 중에서 가장 약한 흐름을 보여준 게 바로 인더스트리얼 쪽이다, 이제 산업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면은 밸런스가 또 매수를 하면 좋을 만한 종목 9개를 내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우선 밸런스가 9개 종목을 내놨는데 그중에 거의 모두 산업 섹터에 좀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밸런스가 이 9개의 종목을 추천한 이유는 우선 테이퍼링을 대비한 어떤 방어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좀 테마를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선정 기준으로는 현금 보유량이 많은 기업들이 좀 선정이 됐다라고 밝혔는데요. 먼저 순서대로 4개의 종목을 맵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3M입니다. 3M은 대형 제조업체로서의 꾸준한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3M은 정규장에서 4%대의 약세 속에 18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니언 퍼시픽도 확인해 보시면요. 소폭의 약세 가져가면서 정규장에서 213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유니언 퍼시픽에 대해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인프라 지원책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UPS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UPS도 역시 소폭의 약세 속에 정규장 195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UPS에 대해서는 물류산업 팽창에 따른 수익성이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로키드 마틴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1% 넘는 2% 가까운 약세를 가져가면서 정규장 거래 349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로키드 마틴에 대해서는 중장기 성장 산업인 항공, 우주, 방산 섹터에서 그래도 흐름이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밸런스가 추천한 종목 9개 중에서 4개를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또 4개의 종목 외에도 5개의 종목이 있다고 하는데 함께 어떤 건지 짧게 좀 종목만 얘기를 해줘 보실까요? 네, 종목명과 지금 티커를 저희가 하단 자막으로 보내드릴 텐데요. 나머지 5개의 종목은 디어와 노스럽 그러먼, 라이언 델바젤, 그리고 WW 그레인저와 셀라니즈까지 이렇게 총 9개의 종목을 소개했습니다.